안녕하세요. 네, KBS 촬영감독 김강천입니다. 최대한 오늘 저의 목표는 드론을 활용해서 내가 유튜버가 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다 팁 정도를 알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PT 화면 주시겠어요? 오늘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드론과 만나는 거고요. 드론을 통해서 어떠한 그림을 만들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 알 수 있는 게 저한테 목표예요. 전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제가 활용하는 말인데, 원래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혹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계실까요? 그렇죠. 여기는 시킬 수도 없고, 네, 짐작하시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한 말입니다. 네, 우리가 우주에 와서 덴트, 흔적을 남기는 일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튜버들한테는 컨텐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덴트를 남기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 보시면 다들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뭐가 생각나나요? 네, 어떤 분은 신데렐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디지털이 만들어낸 신데렐라라고, 유튜브는. 또 어떤 분들은 소확행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소하지만 자기의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그게 유튜브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중에 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촬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점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거를 어떻게 카메라로 담을 것인가, 그 카메라에 담는 방식, 그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드론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서 어떠한 걸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혹시 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로고들이 나와 있는데, 네, 자세히 보시면 뭐냐면 드론 관련한 업체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드론 관련해 가지고 일을 하고 컨텐츠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 시장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죠. 그 중에 오른쪽을 보시면 매빅2 프로가 있고요. 그 아래를 보면 스카이디오 2.0이 있어요. 매빅2 프로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중국 DJ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오늘 이 매빅2 프로는 뒤에 보여드리고 실제 비행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보여드리는 건 스카이디오 2.0이라고 미국에서 만든 드론이에요. 요즘 가장 핫한 드론.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빅2 프로는 DJI라는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 과거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 한계가 많았어요. 사람들의 불안감이 많았고요. 근데 DJI에서 팬텀이라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패럿이라는 회사도 결과적으로 DJI에 밀렸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 70% 이상을 DJI가 드론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매빅2 프로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t DJI, true innovation is seeing the bigger picture. 네, 보시는 Every 것처럼 iteration is the 매빅2 프로는 culmination of all 우리가 that we 흔하게 do 날릴 to 수 있는 bring you the 드론이고요. very best. 혹시 지금 Here's 오피셜 everything 오디오가 you've 안 been waiting 들리나요? for 저는 and beyond. 나가는 거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드론의 핵심 기술은 짐벌이에요. 짐벌이라고 말을 하면 흔들리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그렇겠죠. 여기에는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매빅2 프로가 있고 매빅2 줌이 있습니다. 이 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멀리 있는 걸 가까이서 당겨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매빅2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하셀블러드 카메라를 통해서 높은 화소의 사진까지 찍을 수 있게 만드는 기본 기능을 갖고 있고, 이게 DJI의 핵심 제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드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담을 수 없었던 새로운 뷰를 제공하고 누구나 담기 어려웠던 환경에 대해서 이제 누구나 담을 수 있는, 아주 모든 사람이 담을 수 있는, 드론을 구입하기만 하면 담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게 됐거든요.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스카이디오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인데, DJI라는 회사가 중국 시장을 점유하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을 점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이 많았어요. DJI가 미국 본토에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 시장에서 미국이 어필을 해야 된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협찬해서 밀어준 회사가 스카이디오입니다. 이 회사는 다른 걸 떠나서 장애물 회피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나 피사체를 팔로우하는 기능,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오피셜 영상 보실게요. 지금 안 나오나요?
잠시만요. 이 부분 잠깐 넘어가고 스펙 넘어갈게요. 잠시 다시 갈까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드론에 나오는 스펙들이에요. 이 스펙들은 처음에 구입을 하실 때 비교 평가를 해보시면 너무 좋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드론을 구입하기 전에 알아야 될 거. 우리나라는 드론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새롭게 많은 부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드론을 구입한다고 해서 바로 날릴 수는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 드론 산업의 규제를 풀고 헐헐이라고 표현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규제와 제약이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죠. 여기 보시면 드론 이것만 알면 안전해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여기 첫 번째부터 보시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추락의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 기체에 본인의 연락처 혹은 본인의 이름을 꼭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드론은 일반적으로 만든 드론은 2km, 5km를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법적으로 규제상으로는 가시거리 안에 내 드론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환경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몰이나 어두워진 시간대에는 날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물건을 적재해서도 안 되고 항공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고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 조건을 꼭 알고 드론을 이륙을 시키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이 드론을 구입하고 등록을 하고 날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곳, 그게 바로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예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드론을 내가 날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장소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냥 들어가셔서 보시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앱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레디티 플라이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앱을 깔면 현재 본인이 가 있는 위치, 이게 드론 허용 지역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날리고 싶은 위치, 드론을 날려도 되는 곳인지 아닌지, 그리고 바람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드론을 구매하실 거라면 저는 레디티 플라이는 무조건 꼭 앱을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마음이 편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제적으로 매빅2 프로를 활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컨트롤러 전원을 켤게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와 있는 드론은 매빅2 프로라는 드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접을 수 있게 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앞에는 카메라가 있고 온 전체에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라는 건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한 기능, 그렇죠. 그리고 나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기능,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빅2 프로라고 하는 기종입니다. DJI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이 프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컨트롤러가 필요해요. 근데 이 컨트롤러는 기존의 컨트롤러는 여러분이 나중에 구입을 하시면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스마트폰에 연결해 날리다 보면 단점이 뭐냐면 전화가 중간에 온다거나 문자 메시지가 온다거나 알림이 뜨는 순간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컨트롤러를 쓰는 전화기를 아예 개통을 하지 않은 전화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DJI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 컨트롤러라는 걸 쓰는데요. 얘는 이렇게 액정이 일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작동하고 키면 화면이 저렇게 나옵니다. 매빅2 고. 그러면 고를 누르면 저희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여기에 체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디바이스에 고 플라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드론이 어떠한 상황에 되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기를 보시면 나중에 시간이 많지 않아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활용하는 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기 잠시 그 PT 화면으로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파워는 지금 킨 상태에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캘리브레이션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드론이 이 지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눈을 가리고 간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눈을 가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해서 어느 공간에 내렸는데 거기가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대를 벗는 순간에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얘한테 현재 네가 있는 곳이 어디야 라고 알려주는 게 캘리브레이션이에요. 현재 위치를 꼭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기체가 신호를 잃어버리거나 얘 자체가 이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드론을 구입하면 경고창에 캘리브레이션을 하세요 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방법은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DJI는 자체적으로 회전만 시켜주면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방식이에요. 캘리브레이션 꼭 하셔야 되고. 컨트롤러 화면 주시겠어요? 저 컨트롤러 화면을 보시면 이게 본의 아니게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게 되는데, 네, 보실래요?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 가장 위쪽에 Ready to Go 비전이라고 돼 있죠. 이 이유가 뭐냐면 GPS 때문입니다. GPS랑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실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GPS를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GPS를 확인해야 되는데 야외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날리시는 자리에 GPS는 기본적으로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야 얘는 나중에 뒤에 말씀드린 리턴 투 홈을 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위성 안테나에 보시면 포지션 옆에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떠 있는 마크가 있거든요. 그게 GPS가 만약에 뜨게 되면 잡힌 위성 숫자가 표시되게 돼 있어요.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PT 화면 좀 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플라이, 매뉴얼로 날리는 거, 오토 플라이, 기본적으로 드론이 가지고 있는 자동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리턴 투 홈, 내가 처음 날린 그 자리로 돌아오는 방식, 그리고 파워 끄는 것까지. 첫 번째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이 장소가 지금 어디냐면,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상 플레이 됐나요? 네, 여기 지금 이 장소는 황매산이거든요. 네, 지금 황매산에서 기본적으로 드론을 날리는 방식입니다. 오토가 아니고 저희 손으로 인해서 고도를 올리고 앞으로 전진을 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드론들을 많이 날리게 돼 있죠. 여러분이 유튜버가 돼가지고 여행 브이로그를 한다, 그곳을 갔는데 경치를 보여주고 싶다, 제 생각에 드론만큼 좋은 건 없어요. 가장 넓은 장소를 한 번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론을 날리는 방식이죠.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제가 걸어가는 건데 드론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만 아래로 내려서 걸어가는 저를 보는 겁니다. 이것도 오토가 아니고 매뉴얼 기능으로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도전을 해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드론의 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거 뭐냐면 오토 파일럿입니다. DJI가 가지고 있는 자동 기능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처음에 날리실 때는 워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DJI가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프로그램 해놨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오토 파일럿에 보면 액티브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매뉴얼 기능에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청사 마당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피사체를 선택을 해요. 네, 녹색 버튼이 피사체를 선택을 하는 거고, 나를 따라오게 할 거를 어떻게 따라올 건지, 트레이스 뒤에서 따라올 건지, 프로필 옆에 따라올 건지, 스팟라이트는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에서 나를 따라오는 방식이거든요. 선택을 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드론은 저를 따라옵니다. 이 다음 그림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이제 컨트롤러를 내려놓을 거고요. 그렇죠? 저는 아무 조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드론은 따라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컨트롤러에 버튼만 누르시면 알아서 따라옵니다.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DJI가 넣어놨죠. 여러분이 혼자 촬영을 갔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메이드 될 수 있는 친구 같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샘플 영상을 보시면 전데요. 저를 따라오는 방식이죠. 뒤에서 네, 따라올 겁니다. 저는 그냥 걸어갈 뿐이고 컨트롤러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했을 때 찍어줄 사람이 없을 때 따라올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튼을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네, 다음이에요. 다음은 오토파일럿 중에 회전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아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피사체를 중심으로 해서 카메라가 저를 중심으로 계속 회전을 하죠.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경치들을 액티브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론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유튜버를 꿈꾸신다면, 이런 공간에 가서 드론을 활용해서 이런 영상을 담으신다면 아마 만족할 만한 그림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향도 바꿀 수도 있고요, 고도도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뭐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오토파일럿 안에 퀵샷이라는 게 있는데요. 퀵샷은 아까처럼 일관적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뭐 각도를 45도로 쭉 날아간다던가, 로켓처럼 하늘로 올라간다던가, 토네이도처럼 회전하면서 돌아서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내가 손가락을 조작하지 않고도 터치 하나만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오토파일럿 퀵샷을 보시면 내용이 상당히 좀 많아서 다 보시기는 어려운데, 아까 컨트롤 화면에서 그냥 누르시면, 저기도 조작하는 화면만 누르시면 어떠한 그림이 되냐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이건데요. 여러분이 만든 컨텐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엔딩으로 쓰기 좋은 거겠죠. 저렇게 해서 손을 뻗고 엔딩을 하면 하늘로 쭉 올라가면서, 카메라는 전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있잖아요. 저절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때 때마침 안개가 껴가지고 우리 효과로 디졸브 같은 효과를 주게 되더라고요. 그 높이는 90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90m까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막을 딱 넣으시면 끝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기능들이 아무런 개인적인 뭐 조작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오토파일럿의 기능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누구나 날릴 수 있다.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은요. 이래서 하나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플레이 되고 있나요? 샘플 영상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썸네일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썸네일, 유튜브 화면에. 그러면 얘는 영상만 되냐? 그게 아니고 사진도 되거든요. 특히 그 중에 이제 파노라마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파노라마 기능은 화면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사진 모드로 일단 들어가셔서, 네, 사진 모드에 보시면 사진의 포토에 일반적인 한 장을 찍는 기능들이 있고요. 다양한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네,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돼 있어요.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하면 아시잖아요. 우리 기본적인 스마트폰에도 뭐 선을 따라서 이동하면 촬영한 넓은 와이드한 사진. 네, 저기 파노라마를 누르면 얘는 기본적으로 가운데 위치를 잡은 다음에 10장에서 20장의 사진을 자기가 스스로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다 붙여줍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결과물까지 만들어주고 그 디바이스에 저장까지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 네,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혼자 알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합성까지 해주는 방식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 아까처럼 그냥 사진 한 장을 찍는다 그러면 셀피 기능, 네, 이렇게 셀프 사진, 누가 찍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멋지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네, 황매산에 있는 파노라마 사진인데 보정하지 않은 사진이에요. 네,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 이런 사진, 네, 이런 사진, 네, 이런 사진 다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들이 아주 어렵지 않게 네, 기능만 알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드론 가격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드론 가격, 그거 그러니까 얼마면 살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제일 많은데, 얘는 네, 돈 중요한, 얘는 다 합치면 기체랑 컨트롤러랑 뭐 배터리 하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요즘에 드론들은 가성비 좋은 드론들이 DJI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5, 60만 원대부터 뭐 그 이상 2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가성비는 내가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써가지고 만 원치도 못 쓰면 전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본인이 예산을 정하시고 거기에 맞춰 드론을 구입하신다면 누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노라마 사진이나 영상이라든가 아주 쉽게 대부분의 드론들이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신없이 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드론으로 여러분이 텐트를 어떻게 텐트를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얘기하기도 어려운 환경이어서 드론에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누구나 날릴 수 있고 누구나 좋은 영상과 좋은 사진의 품질을 드론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제 방송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잘 날리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갈수록 좀 더 쉽게 드론에 접근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말씀드린 내용이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PT 화면 잠깐 주시면 네, 저의 개인적인 게 있고요. 저도 유튜버를 꿈꾸다가 3편 만들고 접었거든요. 게을러서. 근데 내년부터는 열심히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절대 하지 마시고 부끄러우니까요. 내년쯤에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나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메일링도 되고요. 아니면 뭐 댓글을 통해 주셔도 되고 얼마든지 환영하고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